지방자치 20년 기획 취재, 오늘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권한과 재정의 이양, 이를 보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리마인드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여수시의 구상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이 목적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순천에서도 한국 여자 배구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오동제 호텔 등을 매각하고 숙박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 때문인데 매각 성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자치 20년 기획 보도,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먼저 비대칭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행정도 지방자치 발전의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습니다. 행정의 규모와 외형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관광산업, 대규모 메가이벤트의 수요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8대2,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가중한 복지비용 증가로 지방 파산이나 복지 디폴트 선언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복지비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2.7%,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20%의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치단체도 포퓰리즘 행정이 아닌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이 해야 되는 영역들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넘기고 정부가 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해 국가 발전의 희망을 지방에서 찾는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민선 6기 1년 동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늘 민선 6기 1년 시정 성과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15만 3천 명, 예산 6,1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 정주 기반 조성 등에도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 발전과 시세 확장을 위해 실천 가능한 대형 사업들을 발굴해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이 오늘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제7대 순천시의회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과 순천대 의대 유치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장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순천대 의대 유치 특위를 구성해 활발했으며 전남 동부권 의장협의회와 진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근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대 1대부터 제7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700여 건의 입법 활동과 233건의 대정부 건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 참여자들에게 관광 여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여수시 김병환 박람회 활용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람회장에서 지난달부터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행사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전해주실까요? 리마인드 엑스포 여수 페스타는 2012년에 박람회장을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당시의 추억을 찾아 다시 한번 박람회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행사로, 먼저 포토 페스타는 사진 공모전 형식으로 2012년도에 박람회장을 찾았던 관람객들이 박람회장 내에서 찍었던 개인 소장 사진들을 박람회장을 다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이탈리아 밀라노 박람회장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오픈 페스타는 박람회 기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와 추억을 흥겨운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는 박람회장 내 곳곳에서 하루 2차례씩 국내 유명한 버스커들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타 이후에는 박람회 3주년 행사도 열립니다. 이 행사의 의미, 또 박람회 이후 3년 동안의 변화들에 대해 전해주실까요? 여수시에서는 박람회 성공 개최의 주역이신 여수 시민들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로 박람회 3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3주년 기념 행사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어울림 한마당과 감동 있는 기념식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념식이 열리는 8월 12일에는 박람회 재단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박람회장 내 주차장 무료 개방과 함께 그날만큼은 비고쇼 공연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기념식 행사 전후에 또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행사들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행사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들려주시죠. 이런 대형 행사들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여수시와 박람회 재단에서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박람회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생각하고 다양한 행사와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에도 세월호라는 참사에 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박람회장에 약 220만 명 이상이 넘는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시 이번 리마인드 행사와 3주년 기념 행사 외에도 7, 8월 중에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또 업사이클링 페스티벌과 함께 9월, 10월에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함께 국내의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등 전국적이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박람회장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붐비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김병환 박람회 활용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답보 상태인 여수 화양지구의 개발을 위해 신규 사업자 국제 공모가 실시됩니다. 광양경제청은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도록 전체 면적 990만 제곱미터 가운데 15%만 개발된 화양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국제 공모 절차를 실시한 뒤 11월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새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사업은 레포츠와 휴양 등 복합관광단지로 신청 자격은 투자비 5% 이상 자본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 법인 컨소시엄이며 투자액은 740만 제곱미터에 1조 710억 원입니다. 유대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정동 선수촌이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 3,700km를 누빈 유대회 성화가 오늘 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유대회 결전지 광주에 도착해 화정동 선수촌에 입성했습니다. 밝은 표정의 한국 선수단은 메르스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목표 성적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목표 성적은 1위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한 체조의 양학선 선수는 아시안게임 때처럼 무리하지 않겠다면서도 금메달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금메달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 축구의 이정은 선수는 북한의 불참으로 대결이 무산된 게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 주위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쉽진 않으세요? 아쉬운 것보다 고마운 것 같은데. 북한이 여자 축구에서는 조금 강국인데 개막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 선수촌에 둥지를 튼 나라는 70여 개국 5,500명으로 42% 수준입니다. 조직위는 내일이 선수촌 입성의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선수촌과 주경기장, 미디어센터 등을 찾아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전국 3,700km를 달린 유대회 성화가 오늘 밤 광주에 도착해 기보배 선수 등이 성화를 들고 내일 광주 시내를 누빌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자 배구 첫 예선 경기가 내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1시 칠레와 콜롬비아 여자 배구 대표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첫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난타 공연과 연주 등 관객들을 위한 부대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유대회 기간 동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는 모두 17차례의 배구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호텔 숙박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원인인데 팔려고 해도 임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10억여 원의 적자를 냈던 땅끝 호텔이 결국 매각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땅끝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조만간 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액은 66억 원. 이 가격대로 팔더라도 6년 전 호텔을 매입하고 고친 비용 88억 원에는 한참 못 미쳐 큰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을 꺾고 간다면 저것을 원금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그래도 50-60% 정도의 원금 매수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땅끝 호텔은 매각이 불가피하다. 전임 지사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한옥 호텔들도 매각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산제, 어동제 모두 객실 수가 적고 연회실도 비좁아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발공사는 올 연말까지 이들 호텔을 모두 팔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수할 적임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호텔 모두 적자투성인데다 미래 투자 가치도 떨어져 결국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병완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에서도 중앙중심적 사고가 팽배해 지역 MBC 등 지역 방송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 9명 가운데 최소한 3명은 지역 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BC를 감독하는 방문진 임원에 지역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6기 1년을 맞아 시대정신 휘호 퍼포먼스 행사를 갖고 시민소통과 시민주도의 행정, 더 큰 순천, 정원도시 완성, 새로운 창조도시를 만드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이 같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드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늘 해룡면 신대리 외국인 학교 자녀 부지 3만 8천여 제곱미터에서 텃밭 가꾸기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4월까지 신대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텃밭 기능은 물론 산책로, 도심 속 농촌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순천의 파루 기업이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5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핵심 응용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됐습니다. 산자부는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을 구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4단계 심층 평가를 실시해 파루 등 전국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중흥동 14만여 제곱미터에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와 1,5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만 톤의 합성고무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위해 베르살리사에 390억 원을 출자하고 사업 부지를 284억 원에 양도하는 등 공장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순천과 여수, 고흥 지역의 상가 17곳에서 3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영세 상가들만 골라 철제 연장으로 출입문을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서쪽 200m 해상에서 20톤급 멸치잡이 어선이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연결된 밧줄이 꼬이면서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선단이 선원 8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에 실려있던 6,000리터의 경유 중 일부가 새어나오면서 해상에 길이 3km에 폭 100m 규모의 기름띠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여수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여수시에서 배출된 1급 발암물질은 117.7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로는 LG화학이 54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여천NCC가 15톤, 롯데케미칼이 12톤을 각각 배출했습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배출 수준이 법적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